고정간첩 2만 명설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0년 넘게 북한의 대남 전술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죠.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그리고 북한 여장교 출신 김정아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먼저 유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2만 명 신빙성이 있습니까? 예, 거기서 아마 김진태 의원이 말한 2만 명은 예. 그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국내 우리 내국인 중에 포섭이 돼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고 또 이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간첩인지 모르고 다시 소위 정부 활동하는 사람들 예. 이걸 아마 포함해서 아하. 한 2만 명 핵심 인사를 2만 명으로 본 것 같습니다. 2만 명. 왜 그러냐면은 예. 북한이 현재 그 대남 공작부서, 소위 북한의 대남 그 간첩을 침투시키는 부서가 많죠. 225개다 정찰총국에 있는 부대 있는데, 통정부도 보내지 예, 않습니까? 통일전선부죠. 그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국가안전보유부와 보유사령부도 예. 자체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저희가 취합해봐도 2만 명, 직파 간첩이 2만 명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예. 그 우리 김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직파 간첩에 포섭된 김진태 예. 의원. 이 김태 의원이 김태 포섭된 게 의원. 예. 포섭된 간첩에다가 이 포섭된 간첩 밑에서 활동하는 정부 핵심 문자들까지 합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무리한 이유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예, 예. 자, 네, 북한에서 남한 간첩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북한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고 예. 저희 학교 시절 사회 나와서 제가 당원 생활을 또 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우리 일상적으로 주민들한테서 돌아가는 게, 예. 자, 북한에는 남한 간첩이 전봇대만큼 있다면 남한에는 북한의 간첩이 전봇대 애자만큼 있다고 주민들은 애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있다. 전봇대 하나에 애자가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예, 예. 결국은 북한보다도 남한에 우리 북한 간첩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판문점에서 한번 우리 측하고 남측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그런 일화가 주민들한테는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인식이, 제가 한국행을 맨 처음에 시도할 때도 예. 그러니까 그 남파 간첩들이 혹시 우리 따라다니면서 죽이지 않겠나 이런 겁 때문에 제가 잠시 주저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남한에 와서도 우리 스스로가 같은 탈북자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묻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많이 예민하죠. 근데 아까 교수님은 직파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2만 명이 아니라 거기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까지 다 2만 합해서. 명이라 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좀 과감하게 근데 짓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직파로 활동하는 사람이 2만 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2만 명이면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들의 숫자가 지금 2만 4천, 2만 7천 명 네네. 정도 되죠. 예. 그건 조금 너무 많지 않나요? 저렇게 근데 예. 아까 유 원장님이 어쨌든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무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 북한에서 난파시킨 간첩의 예.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예. 북한에서도 5명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 5개 공작부서가 있습니다. 대남 공작부서가. 그러면 서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225 국장이라 할지라도 200국장이 자기 정부에서 부서에서 간첩을 몇 명 보내는지 모른다. 모르죠. 이거죠. 예.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김정은하고 예. 뭐 이게 최룡해나 대남비서 홍명서, 뭐 어떤 김양건. 최령호는 모릅니다. 대남 담당 김양건. 비서만합니다. 직접 직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찰총국장 등등 해서 사실상 5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암양하는 문제를 놓고 매번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질문하는 내용이고 예.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그 BH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간첩이 있냐라고 묻지만은 이걸 계량화 시켜가지고 추정치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한 적이 없고. 그 계량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계량을 못할 그래서 거 이제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한 25년 연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냐면 실제 난파된 간첩들의 숫자를 과거에는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간첩들이 무전으로 교신할 때, 예. 무전 전파로 교신할 때는 통상 그 국내에 직파된 간첩들, 포섭 간첩들이 한 달에 2번씩 정기 교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전이 발생되는 그 전파를 무선이라는 게 이거죠. 뚜뚜뚜뚜뚜 하는 예, 거. 그것은 그거 이제 60년대식이고요. 예. A7, A3 방식이라고 또 좀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군요. A7 판견식 메모식 방식이 있는데 예. 그 문제 그 전파가 몇 개가 날아다니는 날 따라져 가지고 국내에 몇 개 간첩망이 있다고 이렇게 대충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 이제는 완전히 사이버 간첩입니다. 그리고 직접 필요할 때는 직접 카카오톡도 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민감 곳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간첩 그 무전 전파 발전 건수를 가지고 예. 추정하기 힘들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간첩 인다를 보기 위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 영향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대남 공작 부서에 근무하다가 우리 쪽에 건거돼서 귀순하신 분도 있고 건거되신 분도 있고 전향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대충 225억이라는 이 대남 간첩 공작 부서에 어느 정도의 공작원이 있는지 또는 예를 들면 정찰총국의 작전국에는 통전부의 작전용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규모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난파되는 게 아닙니다. 자, 220이 가지고 있는 공작 요원 중에 실제 투입되는 공작 요원 중에 양성 요원 중에 3분의 1은 투입 대기입니다. 3분의 1은? 예. 3분의 2는 투입이 된다? 아니죠. 3분의 1은 교육대기, 재교육. 아. 그리고 3분의 1이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공작원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역순으로 그걸 예. 계산해가지고 대충 추정치를 내부적으로 만든 적이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대남 공작, 이게 이제 전시가 발표했을 때 북한의 특수공작 때 쉽게 말하면 특수팔군이 저희 11군단입니다. 이 11군단 같은 우리 같은 특전사령 같은 부대가 오는 거 빼놓고 실제 비합법 지하공작을 하는 작전 요원의 숫자는 거기에 한참 모자랍니다. 예. 지금 간첩, 근데 이제 일단은 간첩죄로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사람의 숫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저희가 간첩죄로 만든 사람의 검거된 사람의 이 지금 그래픽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2008년서부터 이렇게 보면 뭐 7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연이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래서 유 원장님이 그러면 계산하실 때는 몇 명입니까? 아, 그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제가 보고를 하고 공개를 그거 하겠습니다. 비밀입니까? 예. 근데 한 가지 그럼 이렇게 여쭤봐야지. 10,000명이 넘습니까? 이렇게 추산해 보십시오. 그 91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 이제 안기부에서 적발했는데 그 이선시라는 거물급 간첩이 예. 내려와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포착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연루돼서 검거된 사람만 95명입니다. 이게 일개 간첩망이 내려와서 이선시라는 거물급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암약하면서 자. 우리 내부에다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직접 사보처의 대상이 된 사람이 95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직파 간첩이 내려와서 알을 어떻게 까느냐는 문제. 네.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2만 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왜 누군가 자꾸 와가지고 뭐 물어보면 기분 나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위장 탈북 그 북한 여성 공작원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하신 분 90여 명의 정보를 빼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탈북자 모임이나 이런 데서? 아, 누군지 아직 그분에 대한 신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예. 저 자체가 탈북자들 모임 이런 걸 많이 피합니다. 아. 네,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 스스로도 아 이게 어떤 모임인가 잘 가려서 탈북자들이 모이는 모임보다도 오히려 한국 분들이 모이는 이런 세미나나 포럼 이런 데를 자주 가지 탈북자들이 그런 모임을 제가 많이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그 내부에 과연 누가 이 중에 누가 간첩일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탈북자 전반을 놓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왜 탈북자 위장 간첩이 됐는가 이 부분이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교수님이 말하신 이런 정찰국의 특수부대 훈련된 사람들하고 지금 탈북자 위장 간첩이 최근에 나온 이런 위장 간첩이 생겼는데 이 위장 간첩들이 바로 그러니까 특수부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 정확한 임무, 행로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 또 자살하고 이러면 아 이것들은 정말 준비된 전투원이다 이러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행동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단 말이죠. 자 국적 가졌습니다. 난 탈북해.
했습니다. 실제 먹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또 탈북에서 또 흡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자체가 만약 잡히더라도 버릴 수 있는 카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카드까지 지금 합하면 2만 명이 충분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북한의 가족이 인질이 됐을 경우도 있고 또 남한에 와서의 정착이 어려워서 갈팡질팡하는 과정에 그들의 선악에서 흡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정보 하나 줌으로써 나 먹고 살게 해주면 해볼 만하네. 이러고 또 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부분을 가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들까지 하면 이자 교수님 말 맞다나 거기에서 다 퍼진 그 인원들 알까기 그런 형식으로 예. 보게 되면 이게 2만 명은 충분히 될 아하.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탈북 위장 간첩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유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단은 오면 합심조에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넘어오면 예. 합심조에 신문 끝난 다음에 하나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 탈북 위장 간첩 같은 경우에 다 이걸 통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검거된 인원이 그 한 5년 전부터 따져보면 한 2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다 거의 90%가 탈북자 합동신문서에서 그때 검거된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합심 그이 퍼펙트하지는 않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 나름대로 걸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난파시킨 이 간첩들이 합심을 통과 못할 정도의 그러한 역량을 가지면 투입시키지 않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아니 그 정도를 그걸 통과시키면 안 될 정도로 우리 합심이 더 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가끔 이제 많이 빠지는데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7천 명 정도의 탈북자 중에 몇 퍼센트가 간첩일 것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렇죠. 그건 탈북자 위험하죠. 진영 내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간첩을 난파시키고 있고 왜 탈북자로 붙었냐면 탈북자가 아직 안전한 코스입니다. 전에는 북한이 수중이나 예. 육상이나 해상으로 침투를 하는 집투 침투 방식을 취했는데 예. 이제 90년대부터는 제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직접 침투하다 걸려버리면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주로 우회 침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탈북자가 10,000명이 돌파한 상황에서 탈북자 루트를 역으로 계산해버리면 그게 바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침투하는 침투 루트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북한의 공작부대가 이제 대남강력 공작부대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네. 탈북자 위장 간첩을 2000년 이후부터 계속 투입시켰고 첫 번째 적발된 게 이제 처음으로 적발된 게 원장아 사건이죠. 예. 그 뒤에 지금 그 수많은 한 20명이 넘는 탈북자 위장 간첩이 적발됐습니다. 그렇죠. 요건 근데 간첩 얘기는 아닌데 제가 좀 여쭤볼게. 네. 2012년 11월 3일 날 평양에서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 배후에는 장성택이 있었다고 오늘 한 언론이 단독 특정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특정 보도 제가 거기 출연했댔고요. 예.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실제 그 정도로 그 가능성을 열 만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는가? 그걸 봤을 때는 안하게 내부에서 그걸 실제 장성택이 정말 주도했을까?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의문이 갑니다. 왜? 장성택이 그렇게 주도를 안 하더라도 장성택은 이미 권력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김정은이를 호수아비로 김정은이를 움직일 만큼 그렇게 권력 가진 사람이 왜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두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는데 무리수를 뒀다? 이것은 장성택을 견제하는 장성택이 권력을 너무 장성택이 쪽으로 치우치다 나니까 그 권력을 질투하고 저 권력을 뺏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권력 세력이 모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작된 암살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을 정말로 장성택이 조작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장성택이라 해도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직접 지휘하는 그 군부대 그 관하에 그게 만약 발견되게 하면 그게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성공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 못할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화살이 내 쪽으로 오겠는데
장성택이 정말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봤을 때 이거는 장성택이 꾸민 것이 아니라 예. 장성택의 권력을 탐하는 또 다른 권력 세력이 김정은과 장성택을 이간 조성하기 위해서 한谋略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일 이런 암살극이 있었다면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김정은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김정은의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최고위층이다.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라는 아마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한에 관한 첩보를 들었을 때 가치 판단을 해야 되죠. 예. 가치 판단하는데 첩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점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 탈북자라든지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에 관한 재반 정보들이 예. 의미 있다, 시그니피션스를 갖는 의미 있는 예. 첩보는 전체 막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 첩보 중에 그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상황은 첩보로서 뭐 이제 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 우리 네. 김정환 씨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장성택이의 그 당시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직능과 권한을 보면 만약에 정말 김정은을 갖다가 물리치고 제끼고 자기가 권좌를 잡겠다고 했으면 저런 방법에 손쉬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런 방법으로 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장택이가 가지고 있는 당정군에 가지고 있는 인맥에다가 심지어는 호위총국이라든지 조직지부에도 장성택 인맥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장성택이는 그 김정일과의 혁명적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 조카를 잘 받들어가지고 후계부들 놓고 자기는 그 뒤에서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정말 권력에 대한 정말 뭘 해보고 싶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맨날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예. 그렇군요. 하여간 북한은 알 수가 없는 사회고요. 우리가 간첩 얘기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일 주시하고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간첩 없다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있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갖고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탈북자를 위장하는 간첩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많이 걸을 때 우리는 국정원을 그래서 더군다나 많이 응원하고 싶고, 국정원이 그 조사를 우리 스스로가 다 걸쳐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탈북자에서도 같은 탈북자끼리도 조금 색다른 얘기가 하면 서로가 이게 다 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탈북자 전반을 그렇게 본 거는 그건 잘못된 인식이고요. 그 탈북자 내부들에서도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 참 중요하게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